헬로 차이나입니다. 중국 주식을 사야 할 때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중국 주식을 사느냐일 겁니다. 이 시간 계속 함께하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 김철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중국 주식을 사느냐에 따라 장이 아무리 좋아도 수익률은 천차만별이겠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보면 특히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수 자체가 37%, 구강통 이후로 37%나 상승을 했지만 실제 종목으로 섹터로 본다면 증권 보험주들은 평균 50% 이상 올랐고요. 반면에 또 일부 업종들은 10% 미만으로 상승한 업종도 많습니다. 때문에 어떤 업종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도 순환매가 또 강세장인 만큼 활발하게 돌면서 덜 올랐던 쪽도 좀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사실 증권이나 보험주들은 지금은 추격 매수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따라서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그 다음으로 상승 가능한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중국 쪽에서 실적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이런 기업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아주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공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이런 공항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런 공항들은 실적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주로 수익이 노선의 항공사들의 이착륙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매체점이라든가 이런 입점되어 있는 레스토랑 같은 임대료가 주요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이 매우 안정적인 이런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또 독과점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배당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배당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분야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항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국에는 인천공항이 대표적인 해외에 나가는 국제공항이지만 중국은 공항만 해도 190개가 되고 있고요. 이 중에 국제 노선이 있는 공항만 17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각 지역별로 이런 공항 사이의 노선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허브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 공항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북방에는 북경공항이 허브공항이고 동쪽에서는 상해공항이 허브공항이고요. 그리고 남쪽에서는 홍콩이라든가 심천, 광주 이쪽을 이용해서 허브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여행을 가는 이런 노선도 많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사실 이 중에서 상해 쪽에 위치한 상해 국제공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상해가 또 워낙 발전돼 있는 중국 내에서 가장 발전돼 있는 도시 중에 하나고요. 허브 공항에 투자를 하자 상해 공항을 선별을 해 주셨는데요. 자, 실적이 안정적인 부분들 어디에서 나오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지금 상해 공항이라고 하면 사실 상해에는 두 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시내 한국의 김포공항처럼 시내 쪽에 위치한 홍차오 공항이 있고 그리고 인천처럼 약간 외곽에 위치한 포동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지금 상해 공항이라는 상장사가 보유한 공항은 그 외곽에 위치한 포동 국제공항입니다. 지금은 두 개의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고요. 3개의 활주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매출은 이착륙 서비스라든가 매장 임대료 그리고 항공사들에 대한 연료를 공급하고 또 광고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도시와 허브 공항 사이에 이런 노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운송 능력이 사실 6천만 명에 달하고요. 제가 준비한 표 1을 보시면 중국의 대표적인 공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경 쪽에는 수도공항이라고 하는 제일 큰 공항이 있고 광주 쪽에는 백운공항이라고 있고요. 상해 쪽에는 포동공항입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 이런 공항들을 보면 해외 노선이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많기 때문에 개별 도시마다 해외로 노선을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북경이라든가 상해라든가 이런 허브 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동부 지역은 가장 경제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해 공항이 커버하는 그 지역의 이런 지방 도시에서는 대부분 상해 공항을 통해서 해외 여행을 많이 나갑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상해 공항이 중국의 이런 해외 여행 붐 이런 쪽에서는 수혜볼 수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착륙 서비스, 임대료, 연료 공급, 광고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유가가 요즘 싸서 이제 그 유류 할증료도 없어진다는 얘기도 국내에서도 또 나오고요. 그렇게 항공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면세점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아지는 그런 수혜 이면에 또 이런 공항주가 있다는 부분 오늘 또 알게 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공항이 상장이 안 돼 있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공항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잘 못 하시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상장이 돼 있네요. 비교할 만한 주식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 상해 공항이랑 그리고 또 상장되어 있는 공항 중에서 세계적으로도 시가총액이 큰 공항이 그 파리에 있는 공항입니다. 파리 공항입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은 상장사가 아니니까 지금 매출만 손익 기준만 제가 정렬을 해봤었고요. 이 세 개 공항을 비교하면 사실 상해 공항이 매출은 이 중에서도 가장 작습니다. 인천공항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요. 하지만 순이익을 보면 큰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네. 중국에서 이 공항들이 하나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 대비 순이익이 높은 편입니다. 네, 또 포인트 알아볼게요. 그리고 시가총액으로 보면 파리공항이 13조 원 정도 되고 있지만 상해공항은 이제 9조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요. 실제 밸류에이션을 보면 세계적인 이런 공항주들이 대부분은 글로벌 투자자한테는 배당주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안정적이고 배당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배당주 컨셉인데요. 결국은 이런 글로벌 공항주들이 밸류에이션에 상해공항도 맞춰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퍼가 18.8배인데요. 20배 이상으로 올라도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경영 지표 중에서 ROE나 ROE를 보면 이런 해외 공항보다는 이런 수익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올해에 상해 디즈니랜드가 오픈합니다. 아주 큰 이슈입니다. 지난 2010년에 상해에서 엑스포를 개최했는데 1년 만에 관광객이 4천만 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만약 디즈니랜드가 오픈하게 된다면 그 이상의 관광객들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 상해 포동공항에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해 포동공항을 통해서 출입국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관광객들이 많아지면 이 공항 내에 있는 이런 시설들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가적인 수익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말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상가들을 더 늘리기 위해서 지금 터미널을 확장을 했었고요. 지금 5,000제곱미터의 이런 임대 가능 상가를 추가로 확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이런 부대 수익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어서 수익도 다른 공항에 비해서도 많이 남기고 있고요. 그리고 디즈니랜드 개장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에도 디즈니랜드가 있고 중국에도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일본 대비해서도 중국의 디즈니랜드가 더 이점이 있을까요? 관광객들에게 있어서? 네, 지금 이번에 상해에 오픈하는 디즈니랜드는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보다 규모가 조금 작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디즈니랜드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외국인 관광객도 많지만 또 중국 내 관광객들도 아마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중국 관광객들이 해외 여행을 갈 때 뭐 비자라든가 이런 규제가 뭐 아직도 많이 좀 규제가 큰 편이라서 해외 여행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해 쪽에 열리게 되면 아무래도 상해 쪽에 있는 디즈니랜드로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홍콩에 있는 디즈니랜드도 뭐 대부분 중국 본토 관광객들입니다. 하지만 워낙 전 세계 디즈니랜드에서 규모가 가장 작은 디즈니랜드다 보고 랜드이고 사람도 많이 밀집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상해 쪽에 오픈하게 되면 아마 중국 내국인들이 아마 가장 선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서 전략을 좀 세워볼게요. 우리 사실 어제 헬로우 차이나 팀 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출연자분들 모여서 저희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했어요. 저도 같이 했는데 제작진과 함께. 그때 이제 디즈니랜드 관련주들 중국 증시에서 이제 볼 때가 됐다 이런 얘기들 하셨어요. 다른 출연자분이 하셨는데 김철 대리님 가만히 있으시더니 이걸 미리 대본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또 보니까 5일에 미리 이 대본 보내주셨는데 이미 좀 주목을 하고 계셨네요. 자, 가격대 좀 살펴보면서 얘기 좀 더 해주시죠. 네, 사실 상해에는 디즈니랜드들은 뭐 착공을 했다, 뭐 어느 정도 완성을 했다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상대적으로 적게 오른 종목이 그 상해공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시장 자체가 후광통 시행 이후에 37%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상해공항은 주가가 상승은 했지만 뭐 20%에 그쳐서 시장 평균을 하회한 수준이고요. 결국 그동안 차익 매물들이 나온다면 시장 대비 적게 오른 업종으로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 테마, 상해 디즈니 테마랑 이 고배당, 이런 것이 겹치면서 상해 공항이 다음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는 유동성 확장의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실적을 감안하지 않고 보험, 증권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데 결국은 이런 투기적인 이런 상승을 거친 다음에는 결국 실적이 안정한 이런 종목으로 자금들이 이성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가 상해공항을 먼저 주목하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봉 자료를 주셨는데요. 가격대에서는 코멘트 여기까지인가요? 네, 가격이 사실 이 종목도 많이 올랐습니다. 2014년 저점 기준으로 거의 뭐 80%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는 수준입니다. 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중국 증시 자체가 70% 가까이 오른 장세였기 때문에 그동안은 저평가되었다고 봐야 맞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아까 그 파리공항이라든가 글로벌 이런 비슷한 밸류에이션 이런 업종의 종목들하고 대비했을 때는 밸류에이션 면에서는 여전히 저평가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중국 상해 증시에 상장돼 있는 공항주 알아봤습니다. 상해공항 여러 가지 매력들을 들어봤는데요. 하지만 또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 그럼에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 매력들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자, 지금 02-2128-3388번, 2128-3388번 종목 카운슬러 진단 전화 지금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4시에 진단됩니다. 저는 마켓 이마 기장에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